정말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아? 여러분, 단 한 번의 말로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수십 번의 식사 자리에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 혹은 지갑이 열리는 순간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 불편한 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사 자리의 에피소드가 아닌 인간관계의 깊은 진실을 꿰뚫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 밥값 계산할 때 드러나는 사람들의 3가지 충격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돈 계산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먼저 대학 동기들과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김동현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동현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7명의 친구들과 7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모두 은퇴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는 계산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정환이라는 친구인데 30년 지기인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계속하니 솔직히 말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 어느덧 5년 넘게 이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계산서가 나오려는 타이밍이면 정환이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마치고 나면 그때서야 나타나는 거죠. 처음 12년은 친구들과 정환이 또 시작이네. 라고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 얼굴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정환이의 행동이 너무 뻔해 보여서 정말 화가 났어요. 식사 중에는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다. 꼭 계산서가 나오는 순간에만 가는 건 누가 봐도 의도적이니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모임의 큰 형인 용석이 형의 생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모두 조금씩 선물도 준비했죠. 식사가 끝나고 역시나 정환이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일 주인공인 용석이 형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정환아, 매번 계산할 때만 화장실은 왜 가는 거야? 오늘만큼은 같이 있어줘. 그러자 정환이는 당황하면서도 아니, 진짜 급해서.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마치고 나서야 돌아왔죠. 이 모습을 본 용석이 형 표정이 굳어졌고 30년 우정이 이런 거였냐? 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도 조용해졌고 다음 달 모임은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던 모임이 이렇게 깨지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환이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환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행동 때문에 모임이 깨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30년 지기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속이고 숨기는 게 맞는 걸까? 그러자 정환이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 계산 안 했어? 지난번에도 내가 냈잖아.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공격하니 모임이 깨지는 거야. 사실 정환이가 말한 지난번은 2년 전이었고 그때도 다른 친구의 강요로 마지못해 냈던 거였어요. 그 전화 통화 이후 정환이는 7인회 단체 카톡방을 나가버렸고 저희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30년 우정이
밥값 계산 문제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나머지 친구들끼리는 가끔 만나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항상 빈자리가 느껴지고 그날의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르니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일찍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정환이의 행동이 얄밉고 짜증났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 참고 넘기다 쌓인 것이 결국 폭발해버린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친구 모임에서도 벌어진다면 초기에 분명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히 반복되는 패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까요. 말하기 어렵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모임의 규칙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결국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깨진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밥값 계산 때 화장실로 도망가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초기에 대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건설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은퇴하신 박민수님입니다. 민수님은 직장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에 대해 들려주시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민수입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났던 동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 우리 회사에는 장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회식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처음에는 그가 정말 너그럽고 동료들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 과장은 회식이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되면 반드시 지갑을 뒤적거리다가 아,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왔네. 누가 먼저 계산해주면 내일 현금으로 드릴게.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깜빡했나 보다 생각했고 선배나 저 같은 직원들이 대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었어요. 더 황당한 것은 다음 날 장 과장이 사무실에서 어제 계산해주신 분 제 자리로 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의 자리에 찾아가면 항상 회의 중이거나 전화 통화 중이라 만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바빠서 깜빡한 건가 싶어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5번, 10번 반복되자 팀원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과장님 또 시작이네. 이번에는 누가 당하지? 같은 말들이 오갔죠. 결정적인 사건은 연말팀 회식 때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1년 동안 고생한 팀원들을 위해 특별히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장 과장이 또 큰 소리로 오늘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을 위해 제가 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나오자 예상대로 장 과장은 지갑을 뒤적이다가 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왔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 대리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과장님, 카드 없으시면 제가 먼저 계산할게요. 그 대신 내일 아침에 제 자리로 현금 가져다 주세요. 지난번에도 약속하셨는데 결국 못 받았거든요. 장 과장은 당황하면서도 그래,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해결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는 외부 미팅이 있다며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가 지나도록 돈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팀 분위기는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부장님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이 문제는 인사팀에서도 알게 되었어요. 조사 결과 장 과장의 이런 행태가 우리 팀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했던 부서에서도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회사 업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장 과장은 항상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다른 팀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밥값 계산에서 보인 행동 패턴이 업무 처리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난 거죠.
결국 회사는 장 과장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그는 몇 달 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우리 팀의 분위기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그로 인해 겪은 불신과 스트레스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직장에서 내가 살게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미지나 지위를 위해 말로는 베푸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소한 밥값 문제가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 사건 이후 회식비 사전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회식 전에 미리 비용을 걷거나 누가 계산할지 명확히 정하는 방식이었죠. 덕분에 더 이상 누가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은 없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팀장이나 상사 중에 내가 살게라고 큰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업무 방식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격과 책임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직장 생활을 통해 저는 많은 상사와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살게라고 떠들지 않아도 조용히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내미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진짜 리더를 만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실 남성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강철수입니다. 음성에서 국민학교를 나와 졸업 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옛 친구들과 동창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는 박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꽤 성공한 친구였고 항상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다들 마음껏 시켜 라고 큰 소리로 말했죠. 처음에는 그의 넉넉함과 의리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박성민이 마음껏 시켜라고 말하면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가 나오면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싼 곳으로 갈걸. 각자 먹은 것 계산해 볼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2번, 3번 계속 반복되었어요. 더 황당한 것은 그가 계산서를 보고 각자 먹은 것을 계산할 때 항상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시킨 비싼 안주나 술은 다 같이 먹은 거라고 말하며 균등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시킨 것은 개인 비용으로 계산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3년 전 송년회 때였습니다. 그날 박성민은 평소보다 더 크게 오늘은 내가 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50년 우정인데 마음껏 드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 말에 우리는 평소 가지 않던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모두 기분 좋게 술과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계산서가 나오자 박성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얼마야? 너무 많이 나왔네. 미안하지만 오늘은 각자 계산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요즘 부동산이 안 팔려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모두 당황했어요. 특히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비싼 식당에서 그의 말만 믿고 좋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계산 시간에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니까요. 그날 일부 동창들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지불해야 했고 집에 갈 택시비가 모자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동창들이 따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알고 보니 박성민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해왔고 각자 다른 동창들에게 같은 패턴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가 살 테니 마음껏 시켜라는 말은 사실 비싼 것을 시키게 한 다음 나중에 각자 계산하자는 전략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중 우리는 다음 모임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모임에서 예상대로 박성민이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마음껏 시켜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성민아. 그런데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했다가 나중에 각자 계산하자고 해서 모두가 당황했어. 오늘 정말 내가 전체를 살 거면 좋지만 아니라면 지금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해. 우리가 50년 지기인데 서로 속일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박성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그게 지난번엔 특별한 상황이었고 라고 변명했지만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동창회의 규칙을 새로 정했어요. 누가 살게라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고 기본적으로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하되 정말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모임 공지할 때 명확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식당 예약 시 가격대를 미리 공유해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했죠. 이런 규칙을 정한 후 우리 동창회의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더 이상 계산 시간에 어색함이나 실망감이 없어졌고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성민도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식이 모두에게 더 편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내가 살 테니 마음껏 시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베풀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신의 체면이나 과시욕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비싼 메뉴를 시키게 유도한 후 부담을 나누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유형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의리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내가 살게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도 어려워서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죠. 저는 50년 넘는 친구 관계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화려한 말이나 일시적인 베풀미 아니라 일관된 행동과 신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테니 마음껏 시켜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보다 각자 부담 없이 먹자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가 더 오래 곁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 모임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면 초기에 분명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모임의 규칙을 바꿔보세요. 작은 밥값 문제가 소중한 우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밥값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했을 이 경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 모임에서 밥값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김동현님의 사연에서 보셨듯이 계산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식사 중에는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다가 계산서가 나오는 순간에만 급하게 자리를 비우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밥값을 회피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다 보면 30년 우정도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내가 살게라고 큰 소리치지만 계산 시간에 카드를 안 가져왔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박민수님의 사연처럼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유형은 밥값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었다가는 여러분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살 테니 마음껏 시켜라고 말하다가 계산 시간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각자 계산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강철수님의 국민학교 동창회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런 유형은 특히 남자들의 모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의리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쉽게
내가 살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비싼 메뉴를 시키도록 유도한 후 부담을 나누려는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단순히 밥값을 아끼려는 것을 넘어 결국 인간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이상 이어온 소중한 우정이 작은 밥값 문제로 깨지는 것을 우리는 3가지 사연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넘어가더라도 같은 패턴이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친구인데 서로 속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솔직한 대화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둘째, 모임의 규칙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며 계산하기, 식사비 사전 걷기, 더치페이 원칙 등 모임에 맞는 규칙을 정하면 개인적인 지적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산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작 전에 오늘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신뢰와 우정이 아닐까요? 그러니 밥값 계산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고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임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일상 속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